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2살 아들과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저는 얼마 전 아들과 이태리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한테 아빠 엄마가 어떻게 만났고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어 떠난 여행이었죠. 저는 7년 전만 해도 이탈리안 레스토랑 창업을 꿈꾸던 햇병아리 요리사였어요. 영어도 잘 못하면서 겁없이 배낭 하나 딸랑 메고 이탈리아행 비행기에 올라탈 정도로 이탈리아 요리에 미쳐 있었죠. 주위에선 이탈리아에는 소매치기도 많고 특히 혼자 여행 온 동양 여자한테 캣콜링을 하는 남자들도 많다며 패키지 여행을 권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패키지 여행에서는 진짜 맛집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겁은 났지만 과감하게 자유여행을 선택했죠. 시차 적응 때문에 한 이틀 정도는 호텔에서 내내 지내다 3일째 되었을 때 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트레비 분수에 가게 되었어요. 영화 로마의 휴일을 재밌게 봤던 터라 그곳에서 남들처럼 동전 던지며 소원 좀 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평일인데도 역시나 관광객들로 바글바글해 멍해지더군요. 날씨는 또 왜 이렇게 더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누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어요? 너 소진이 맞지? 이런 데서 다 보네.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할까? 제가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무작정 제 손목을 끌고 가던 낯선 한국인 남자는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자 그제야 황급히 제 손목을 풀었어요. 죄송해요. 아까는 너무 급해서 실례를 했어요. 사실 아까 전부터 아가씨 주위에 이태리 남자들이 소매치기 하려고 따라붙는 것 같길래 몰래 따라왔어요. 아가씨가 지갑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걔네들이 행동을 개시하더라고요. 괜히 소매치기라고 소리 지르면 나중에 위험해질까 싶어서 앞뒤 생각할 새도 없이 그냥 아가씨를 끌고 왔어요.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게 저희 남편과 저의 첫 만남이었어요. 남편의 젠틀한 외모와 행동을 보고 첫눈에 반했던 저는 감사 인사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몇 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서로 대화가 참 잘 통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남편은 개인전을 준비하던 화가로 영감을 받으러 이태리 여행을 온 거였죠. 저도 레스토랑 때문에 아이디어를 얻을 겸 맛집 투어 중이라는 말에 서로 창의적인 일을 한다며 비슷하다고 누가 먼저랄 새도 없이 웃었어요. 그러다 지금 먹고 있는 음식 맛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글쎄, 사실 저는 웬만한 음식은 맛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저희 어머니께서 음식을 잘 하시거든요.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서인지 유명 맛집에 가도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예상 외의 답변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 남자와 결혼까지 잘해볼까 혼자 쓸데없는 상상까지 했는데 자기 엄마 음식이 가장 맛있다는 말에 마마보이라는 의심이 들며 순식간에 마음이 식어버렸죠. 명색이 저도 셰프인데 결혼하면 얼마나 주방에서 음식 가지고 싸움 나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이 식사가 그와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곤 전화번호 교환도 하지 않은 채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관광지에서 우연히 계속 마주치는 거예요. 미술관과 기념품 가게 등 여러 곳에서요. 그렇게 우리는 같이 밥을 먹게 되었고 미술관에서는 해박한 그의 미술사 강의를 들으며 그에게 다시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의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하며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결혼 전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백반집에 남편과 함께 인사차 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허름한 외관만 보고 무시했는데 밖에서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유명한 맛집이더라고요. 가격도 좀 있는 편이었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밀려들더라고요. 저희는 남편이 미리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온 덕에 기다리지 않고 조용한 룸에서 먹을 수 있었어요. 어머님이 오시기 전에 밑반찬부터 먹어봤어요. 분명 평범한 나물과 김치인데도 어쩜 그렇게 맛있던지 솔직히 너무 놀랐어요. 남편 입맛이 높아질만 하더라고요. 그 후 메인 요리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어요. 성큼성큼 다가와
남편 옆에 앉으셨죠. 우리 아들 아침 안 굶길 수 있지? 난 그거 하나면 된다. 요새 젊은 여자들 출근하기 바쁘다고 남편을 빵조가리로 때우게 한다던데.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그 꼴 못 본다. 그거 못 지킬 거면 미리 얘기해라. 내가 수시로 가서 반찬 갖다 놓을 테니. 저는 다짜고짜 아침밥 타령하는 시어머니 말씀에 말문이 턱 막혔지만 시어머니께서 아침밥 핑계로 수시로 집에 올까봐 얼른 그런 건 걱정 말라며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그 후로 이어진 시어머니의 밥사랑은 지독했어요. 아침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난다는 둥, 밀가루 음식은 절대 먹이지 말라는 둥, 저를 며느리로 들이는 건지 도우미로 취직시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어머님 식당을 나와서 남편과 한바탕 결혼을 물으내 만에 싸웠지만 이미 제 뱃속엔 아이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애써 불안을 감추고 얼른 식을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한테는 어머니가 절대 저희 집에 연락 없이 못 오시게 하기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육아하랴 요리 공부하랴 정신이 없던 와중에 세상이 무너진 듯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퇴근하기 전 매일 전화하던 남편이 10시가 지나도 전화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계속 전화를 하던 와중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이민우 씨 보호자 되십니까? 여기는 땡땡 병원인데요. 이민우 씨가 뺑소니 사고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고 남편이 수술을 받는 동안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렇게 거짓말처럼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들은 친정에 맡기고 피눈물 흘리며 남편의 장례식을 치렀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네가 내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라며 제 머리채를 잡으시더군요. 그래서 그럼 어머니도 자식 잡아먹은 분이시네요 라며 어머니께 한 소리 했죠. 놀란 조문객들이 달려들어 어머님과 저를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당시 저는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눈이 돌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후 병원에서 몇 달은 제 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지냈어요. 꿈에서는 그래도 남편을 만날 수 있기에 저는 계속해서 잠만 자려고 했고 끔찍한 현실을 외면하려 했죠. 눈을 뜨면 남편이 없다는 사실에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병실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몇 번이나 손목을 그으려고도 했고요. 네 아들 생각해야지. 엄마가 돼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누워있을래? 너 엄마야. 그러다 친정 엄마가 건네준 아들 사진에 정신을 차렸어요. 혼자였다면 남편 따라가기 쉬웠겠지만 저에게는 책임져야 할 어린 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엄마가 싸온 죽과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요리를 잘 못하는데 말이죠. 이상한 마음에 엄마를 추궁했더니 이거 너희 시어머니께서 싸우신 거야. 너 병원에 있는 동안 매일같이 밖에서 서성이다 돌아가셨어. 네가 드디어 정신 차렸다는 말에 너한테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한 걸로 해서 먹이라고 하시더라. 그 말에 저는 먹던 음식을 바닥에 쏟아붓고 난리를 피웠어요. 엄마, 난 그 여자랑 끝이야. 우리 민건이 얼굴도 안 보여줄 거고. 나한테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는 말을 한 순간부터 그 여자는 더 이상 내게 뭐도 아닌 거라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레스토랑 창업에만 매달리며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인테리어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메인 셰프 섭외까지 완벽하게 끝냈죠.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차린 레스토랑이기에 저는 꼭 성공해서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지도 좋고 가격도 나쁘지 않은 곳이었는데 이상하게 8개월이 지나도록 손님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오픈한 몇 달 동안은 손님이 있었는데 갈수록 손님이 줄어들더군요. 그러다 빚이 생기기 시작했고 종업원과 셰프 월급까지 밀릴 지경이었어요. 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아파 매니저한테 늦게 출근한다고 말하며 쉬고 있는데 사장님, 얼른 한번 와보셔야겠는데요. 한할머니가 계속 음식이 맛없다며 난리를 피고 계세요. 라며 전화를 했더라고요. 또 무슨 일이야 하며
아픈 머리를 감싸고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진상 고객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아휴, 이렇게 짜기만 하고 건더기는 없으니 사람들이 오나. 겉만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꾸며놓으면 뭐해? 음식점이 맛이 있어야지. 재료만 비싼 거 쓰면 뭐해?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가 주인이라도 되는 듯 주방까지 들어가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고 제 가게 망치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민호 씨 죽은 게 제 탓인가요? 왜 며느리 직장까지 와서 행패세요? 남편 이름이 나오자 시어머니는 잠깐 움찔하더니 이내 다시 기세등등하게 아니, 이런 쓰레기 음식을 대체 누구 보고 먹으라고 하는 거니? 요리의 기본도 안 됐으니 레스토랑에 손님이 이렇게 없지. 어머니는 오히려 제게 큰 소리치며 그나마 있던 손님 한 명까지 나가게 만들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어머니는 자기가 못 올 것 같냐며 소리를 지르시다 영업방해로 신고를 당하고 경찰차까지 오자 포기한 채 레스토랑을 나가시더군요. 가뜩이나 레스토랑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영 끊고 살던 시어머니까지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복잡한 마음을 안고 살던 중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들이 아파서 레스토랑에 출근도 못한 채 돌보고 있었는데 계속 할머니가 해준 음식이 먹고 싶다고 징징대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드려 아이한테 뭘 줬냐고 물어봤어요. 사실 그 음식 내가 아니라 너희 시어머니가 주신 거야. 너도 알다시피 민건이가 아빠 닮아 입이 좀 짧니? 내가 그렇다고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민건이는 한식을 좋아하는데 넌 한식은 잘 못하잖아. 어쩜 죽은 지 아빠 입맛까지 닮았는지. 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지 뭐예요. 저는 친정엄마한테 폭풍 잔소리를 늘어놓고 유명 반찬 가게에서 아들 민건이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사다 먹였어요. 하지만 민건이는 시어머니 반찬에 이미 길들여져서 맛이 없다며 제 속을 뒤집어 놓았어요. 밥을 잘 먹어야 얼른 나을 텐데 말이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는 시어머니께 자존심 버리고 음식을 부탁했는데 이 뻔뻔스런 여자가 저한테 거래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희 그 주방장 말이다. 허세만 있지 요리 솜씨는 형편없더라. 내가 가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안 되겠냐? 어머니, 이태리까지 가서 몇 년 동안 요리 공부한 사람이랑 반찬 몇 가지 잘하는 어머님이랑 차원이 같은 줄 아세요? 아직 사람들이 정통 이태리 음식을 이해 못해서 손님이 없지만 조금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단칼에 어머니 제안을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내내 어머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적금까지 깨서 간신히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후 저는 메인 셰프를 설득해 어머님을 주방에 들여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얘기했지만 자존심이 상했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사표를 쓰더군요. 가뜩이나 운영 적자라 괜찮은 셰프 구하기도 힘든데 말이죠. 저는 이대로 그냥 레스토랑을 접어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말도 없이 주방에 나와 몇 날 며칠 뭘 만드시더니 제게 뚝딱 음식 하나를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 보는 비주얼에 말문이 막혔죠. 이태리 음식이 뭔지는 내 모르겠다만 어쨌든 한국인 입맛에 맞아야 이태리 음식이든 뭐든 사람들이 먹지 않겠냐? 그동안 네가 한 파스타며 리조또, 스테이크를 내가 곁눈질하면서 보다가 내 식으로 한번 만들어봤다. 천천히 살펴보니 이건 서양식인지 한식인지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음식이랄까?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한번 먹어봤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요. 재료도 생각보다 비싼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좋아요. 어머님이 이것만 도와주시고 그 다음부턴 우리 민건이 앞에 얼씬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저는 이번 기회를 핑계로 시어머니가 민건이를 본다며 계속 올까봐 각서까지 썼어요. 노발대발할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예상외로 흔쾌히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대신 너도 내 레시피 따라 하며 민건이가 먹고 싶은 음식들 다 해줘야 한다.
이 일 끝나면 나는 다시 시골로 내려갈 거니깐. 그래도 손주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덕에 적자였던 레스토랑은 퓨전 이태리 음식점으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했고, 저는 시어머니 레시피를 새로 구한 메인 셰프에게 전수하고 다시 사장으로 돌아갔어요. 레스토랑이 안정되자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시골로 돌아가셨고요. 솔직히 시어머니한테 고마운 마음이 컸지만 이 일로 발목 잡히면 평생 고생하겠다 싶어 시골로 내려가시는 어머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렇게 2호점, 3호점까지 내려고 준비를 하는데 친정 엄마로부터 시어머니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친정 엄마는 시어머니와 가끔 통화도 하고 시어머니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도 했더라고요. 얼마 전 가보니 너희 시어머니 식당이 문을 닫았더라. 이상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신장암에 걸리셨대. 에휴, 뭐 임상시험 그런 것도 있다던데 고집 센 양반이라 사람들 이야기도 안 듣는다고 하더라. 예상치 못한 엄마의 전화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갑자기 전과 달리 목소리도 작아지고 힘이 없어진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저 나이 탓이라 생각했는데 그제야 생각해보니 혈색도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았죠. 어차피 평생 안 보고 살 생각이었기에 무시하려 했는데 할머니 레시피로 만든 음식을 잘 먹는 민건이를 볼 때마다 남편 생각도 나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갑작스레 찾아온 저를 보고 놀란 어머님 얼굴엔 당황스러움과 반가움이 교차했어요. 저는 그런 어머님을 보고 다짜고짜 손목을 잡아 끌었어요. 살 길이 있는데 왜 그냥 죽으려고 해요? 왜 이렇게 미련하세요? 아들에 이어 이젠 시어머니까지 잡아먹은 년이라는 소리 듣게 하고 싶으세요? 지방병원에 있어봤자 답 안 나와요. 저랑 얼른 서울로 가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 늙어서 오래 살고 싶지 않다며 고집을 부리셨어요. 어머니, 살아서 우리 민건이 커가는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머니 아들 식성까지 빼닮은 민건이요. 어머니 돌아가시게 내버려두면 제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겠냐고요. 제 말에 그토록 꼬장꼬장하던 시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어요. 내가 그때 너한테 모진 말한 거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벌을 받나 싶었어. 그래서 죽기 전에 뭐라도 하나 해주고 가고 싶었다. 라며 속마음을 이야기하더군요. 그렇게 저랑 시어머니는 그동안의 앙금과 오해를 풀고 함께 서울로 올라와 유명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께 임상시험을 받기로 했어요. 아직 임상시험 중인 약이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어머님께서는 고통스러워 하셨지만 민건이가 할머니 아프지 말라고 편지도 쓰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물러주면서 응원한 덕에 시어머니는 독한 약과 싸워가며 노력하셨어요. 저는 그제야 안심하고 미뤄왔던 레스토랑 2호점, 3호점을 추진하느라 바쁘게 보냈는데 시어머니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오늘은 아무리 바빠도 같이 저녁 먹자. 꼭 일찍 들어와라. 제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전화를 확 끊던 어머님이 이상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께서 진수성찬에 먹음직스러운 떡케이크까지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시면서 무슨 요리를 다 하셨어요. 너는 아무리 바빠도 내 생일도 모르냐? 돈도 돈이지만 1년에 한 번뿐인 내가 태어난 날은 챙겨야지. 시어머니의 핀잔에 저는 아차 싶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시어머니의 음식을 맛나게 먹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떡케이크는 내내 그리울 만큼 맛있었죠. 그게 시어머니가 해주신 마지막 음식이 될 줄은 미처 몰랐답니다. 어느 날 서울은 답답해서 못 살겠다며 이제 약만 잘 챙겨 먹으면 낫겠다고 시골로 내려가신 어머니는 주무시다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저에게 30년 된 백반집을 처분한 돈과 집을 남겨주셨죠. 한 통의 편지도 함께요. 너한테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주고 갈 수 있어 다행이다. 생각해보니 그동안은 우리 아들 손주 위해서만 음식을 했지 널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음식 한번 못 해줬더라. 죽기 전에 너한테 따뜻한 밥 해주고 같이 먹을 수 있어 행복했다.
나 먼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민우 만나고 있을 테니 너는 민건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오렴.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저는 아들과 함께 남편과 여행했던 곳곳을 다니며 아빠에 대해 얘기했어요. 트레비 분수에서 함께 동전 던지며 소원도 빌었고요. 남편과 함께 갔던 레스토랑에 가서 밥도 먹었는데 맛있냐는 제 물음에 민건이는 엄마가 해준 것보다는 맛없어 라며 인상 쓰더라고요. 그 녀석 어찌나 남편을 빼닮았는지. 내리사랑이라고 하나요? 그 말이 맞나 봐요. 제가 어머니의 그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까요? 저도 어머니도 한 남자를 잃고 아팠는데 저는 제 아픈 것만 먼저 생각했네요. 어머니도 아프셔서 저한테 그러셨을 텐데요. 그래도 어머니 살아계실 때 웃으며 보내드린 것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이태리 여행이 끝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가슴 아팠던 추억은 묻고 어머님과 남편에게 고맙고 행복했던 기억만 추억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지혜로우실 테니 옆에 계신 부모님 한 번 더 생각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